네, 정보 시스템 감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튜브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내일 저희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제 정기 세미나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빅데이터하고 R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분량이 저희가 한 1시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정보 시스템 감리 이제 특집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한 50분 정도 분량 되는 거를 이제 10분씩 좀 5개로 쪼개서 다음 주에는 그걸 연재해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할 내용은요. 그,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 시스템 감리사 협의회라는 곳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 세미나 일정이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저희 쪽 회장님 인제만 하시고 이제 제가 빅데이터 R에 대해서는 50분 정도 발표하고요. 뭐 감리원 실태조사 이런 것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발표할 주제 이제 개략적인 내용은 이제 좀 이제 R 설치하는 법, 그 다음에 R 스튜디오 설치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R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데이터 구조죠. 예,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짧은 시간인데 뭐 R에 대해서 좀 맛보기라고 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R로 우리가 좀 뭘 할 수 있을까? 뭐 간단하게는 계산기부터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몇 가지 R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일 진행은요, 저희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R 설치하는 법. 저희는 이제 이게 제가 한 10분 단위 정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첫날은 이제 R 설치하는 것하고 뭐 R 인터페이스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R 스튜디오 설치하는 법, 이제 R 스튜디오 인터페이스, 요걸 이제 첫날 한 번 정도 할 예정이고요. 둘째 날은 이제 R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구조입니다. R에는 이렇게 독특한 데이터 구조가 있어요. 벡터라는 구조와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하루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이제 이게 R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볼 수 있는데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R의 어떤 벡터 데이터를 할당하는 법이라든가 혹은 이 할당한 데이터를 이렇게 수치로도 보고 이렇게 어떤 뭐 가시화해서 박스 플롯이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루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요. 그렇죠. 저희가 단순하게 아까처럼 뭐 그냥 R로 뭐 계산기 쓰고 뭐 저렇게 박스 플롯 정도 해가지고 볼 거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R을 쓰는 이유가. R을 쓰는 이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이죠. 저희들이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물론 이런 거 엑셀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엑셀에서도 제공을 하고 이제 다양한 툴들이 제공을 하는데 이 회귀 분석이라는 걸 뭐 사람이 일일이 이걸 이제 제가 계산해서 사실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R을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차원 직선 방정식에 대한 회귀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의미가 없으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이렇게 1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 값을 넣어봤는데 엉망인 값만 나오더라. 그럼 사실 이런 걸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우리 회귀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방정식이 어느 정도 이 방정식을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회귀 분석은 약간 아주 단순한 당연한 그죠? 당연한 어떤 그런 수식이 아니라 약간 어떤 데이터 값을 약간 변경시켜 가지고요. 좀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한 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유의한지 아닌지 평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가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사인 곡선이죠. 이게 과연 직선 회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니어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 직선이 사실 뭐 안 맞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직선으로 예측했는데 맞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그렇죠. 어떤 우리가 검증했을 때 당연히 어떤 의미가 없다. 예, 이게 안 맞는다라고 어떤 결과값들이 나와야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걸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죠? 이런 회귀 분석을 하고 이런 R을 통해서 이런 공식적으로 수치로 그죠?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혹은 예측할 때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이제 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CSV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인터넷에 가보시면 어떤 이런 분석이나 예측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들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보면 뭐 저희 보시면 뭐 분꽃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분꽃의 종류 뭐 판단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인터넷상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런 CSV 파일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한번 그죠? 실제 이제 R에서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걸 이제 보실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 툴 하나 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업이 이건 뭐냐면 그 R이라는 툴도 사실은 이제 IT 저희들은 뭐 정보 시스템 감리 업계 종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경력들이 대부분 IT 쪽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 뭐 R 정도 스크립트 정도는 뭐 이제 쳐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이제 그런 것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예, 저희 뭐 옛날에 보면 사스라든가 뭐 있었죠. SPSS 뭐 이런 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즉 사용자 UI를 가지고 있는 이런 툴들이 있는데 이 잠업이라는 건 이제 오픈 소스로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 빠르면 내일부터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 빅데이터 이런 주제로 해서 한 5 내지 6회 분량으로 특집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